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자, 6월 4일, 2025년 6월 4일 출범했던 우리 이재명 정부가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경제 분야의 이 핵심 성과로는요, 경제 성장률 반등, 그리고 코스피 8,000 돌파를 꼽을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 고질적인 저평가로 지적을 받던 우리 한국 증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뤄냈습니다. 자, 경제 사이트 오늘은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K 증시 코스피 8,000 돌파의 의미와 원동력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노력 필요한지 1시간 동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 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국민들께 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처럼 저평가돼 왔던 우리 K 증시 1년 만에요. 3,000을 넘어서 꿈의 5,000P, 5,000 시대를 열었고 이제는 8,000포인트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 쉼없이 달려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K 증시 발전의 원동력과 전망,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정사명 대제대학교 비즈니스 학부장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송 대표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이제 곧 다음 달 6월 4일 출범 1주년을 맞게 되는데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2,500포인트에서 출발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16일 만에 3,000선을 넘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잖아요. 2,500에서 3,000. 그런데 지금 8,400선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진짜 그게 불과 1년 전이라는 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또 주가 역사상 상당히 드라마틱한 1년을 보내오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 6월 4일을 언급 주셨는데 제 머릿속에는 6월 11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작년 6월 10일이 찾아보니까 수요일이었더라고요. 뭐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한국거래소, 여의도 한국거래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정확히. 근데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기관 방문을 어디를 했냐면 한국거래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가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말은 주가 조작 폐가 망신.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이에 잘 안 지켜지던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규칙을 바로 세우자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3법 개정안을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까지 주가 랠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4,000선 뭐 이런 식으로 쭉 네. 잘 갔었고요.
그다음에 한동안 좀 쉬었죠. 기억하시겠지만 7월 달쯤에 상법 개정에 대한 그 내용이 뭐 실망스럽다, 뭐 뒤로 후퇴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횡보를 한동안 하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이 거의 마무리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위 말하는 AI 랠리가 본격화되면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올해 들어와서는 1월에 이미 한번 5천 넘었고요. 2월에 6천 넘었고 중간에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잠시 쉬어갔지만 그 3월 말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휴전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AI 랠리가 집중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지금 7천을 넘어서 8천까지 끌어올리게 된 결국은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고 네. 우리 내부적인 그러한 그 사이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 그런 그 호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AI발 엄청난 소위 이익 랠리, 그다음에 수출 호조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유 있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1년간이 숨가빴지만 상당히 인상적이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반갑습니다. 앞서 그림 다시 한번 보면서 저희가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에 가파르게 올랐던 국내 증시입니다. 6월 20일 날 3천을 찍고요. 10월 27일 날 4천, 그리고 해 바뀌자마자 5천, 6천. 그리고 이제 이란전과 함께 잠깐 머물다가 7천, 8천. 자, 송재영 대표는 크게 두 축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 특히 코리아 이 프리미엄을 노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노력들에 대한 부분이 절반,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죠. 삼전 닉스와 함께 AI 반도체의 힘. 자, 우리 정상윤 교수님께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8천을 넘었어요. 저 흐름, 저 속도를 보고 참 어떤 좀 감회를 느끼고 계십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네, 네. 네, 말문이 막히고 왜 연초에 항상 올해 연말에 주가지수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8천, 7천 이렇게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있었는데 설마 한 게 지금 반년도 안 돼가지고 넘어섰습니다. 네. 앞으로 이 끝이 어디가 될지는 진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그만두시면 앞으로 3년 후에 네. 금융위원장 한 번 더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저 사실 정부 정책 칭찬하고 막 그런 굉장히 낯선 사람인데 네네. 예 다른 뭐 어디 토론하다가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고 네.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냥 한 나라의 주가 지수입니다. 이거는 인덱스 주가 지수가 1년 만에 3배가 되는 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있죠. G20 중에는 없죠. 없습니다. 네네. 없습니다. 그 6월 4일 작년도 6월 4일 날 2770 저도 기억을 하는데 2770이었다가 지금 8400 넘었으니까 정확히 3배가 넘었어요. 네. 오늘로써 네. 3배가 넘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런데 뜯어보면은 이게 그냥 뭐 유동성 공급 아까 상법 개정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두 축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글로벌 이 트렌드가 AI 반도체 이쪽으로 맞아 떨어져가지고 시장에서 또 받쳐줬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 두 개가 아무리 잘 조정이 됐어도 두 개 사이에서 시적절하게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사실 정책 결정권자의 가장 큰 역할이고 상법 개정 같은 거는요.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시장에서는. 왜 못했을까요? 이걸 왜 못했을까? 한다고 하면서도 국회 통과도 안 됐었고 요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우려가 많았었는데 국회를 다수 가지고 있고 네. 정부가 또 같은 편에서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한 박자를 내면서 복잡했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가지고 경제 이 전반에 걸친 이 규제 해결, 새로운 법안 또 입법 등등해서 속도감 있게 네. 여러 가지를 진짜 단
몇 개월 만에 추진한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 8천까지의 이제 이야기를 받고 우리 송재경 대표는 그 8천 중에서 약간 그 대목만 좀 볼게요. 3전 닉스가 워낙 잘했잖아요. 근데 이걸 잘하기 위한 서포트. 그럼 중간에 또 뭐 유상증자라든가 늘 우리 뒷다리를 잡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정부가 이렇게 보완을 했다.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두 개가?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세상의 일이란 게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손뼉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준비가 됐을 때 이제 기회가 왔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잃어버린,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뭐 한 10년 뭐 이렇게 됐죠. 네. 주가가 2000선 위아래에서 지지부진하게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박스피죠. 박스피였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말씀 주셨던 대로 시장에 이게 주식도 기본적으로 수급인데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니까 주가가 오를만 하면 공급 중복상장. 예, 중복상장, 유상증자 예. 뭐 엄청나게 계속 해대면서 미국은 반면에 오히려 자사주 소각을 통해 갖고 주식 수를 계속 줄여왔는데 10여 년간 네. 우리는 정반대로 주식을 계속 늘려서 한마디로 지나놓고 보면 물타기 돼 있는 거죠. 내 거는 보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올랐어 이랬었는데 작년 뭐 사실은 그 전년부터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시작이 돼서 작년에 상법 개정으로 완전히 이제 개화된 꽃을 피웠던 것으로 보신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잘한 실과를 기존에 오랫동안 믿고 기다렸던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고 그것을 사회 분위기가 다 상법 개정에 동의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꼭 이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여론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됐던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처음으로 코스닥도 1200선도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이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기대감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씩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코스닥도 우리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가 워낙 잘 달려서 그런지 좀 아쉬움도 남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아직 정부가 뭐 승강제를 비롯해서 이제 해법들을 쏟아내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가야죠. 맞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되게 마음 약한 규제 기관이 일단은 편안하게 상장은 다 시켜줬었는데 코스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돈 못 버는 상당히 오래된 심지어 이제 동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이즈에 이렇게 많은 상장 기업이 있다? 미국만큼 있습니다. 사실은 상장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가장 큰 것이 다산다사. 저는 그것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상장 많이 시켜주겠다. 네. 다만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그 사이에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소위 평가가 이미 다 끝난 그런 기업들은 네. 빨리빨리 빼내서 상장 폐지. 예, 상장 폐지까지 가고 일부는 더 좋은 쪽으로 하면 승강해서 위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성과가 안 좋으면 일단 내려와. 아래로 내려오거나.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네. 또 뭐 축구로 따지면 1부, 2부 리그 뭐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뭔가 그 소위 정부가 갈라놓은 규제기관이 갈라놓은 그 평가에 맞춰서 투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본격화된다면 상대적으로는 코스닥 활성화의 첫 단추를 낄 거라고 보고요. 네. 결국은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로부터 나오는 대규모 150조의 규모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소위 기술 상장 특례 기업들한테 큰 힘이 되면서 코스닥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시도가 되거든요. 코스닥도 큰형님인 코스피처럼 이제 쑥쑥 날아오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상현 교수와 함께는 세계 속의 코스피를, 세계 속의 한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교수님, 지금 영국 제처, 프랑스 제처, 독일 제처, 지금 세계 6위의 시가총액을 두고
대만이랑 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대만에는 이제 TSMC라는 또 강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6위도 됐다가 지금 7위도 됐다가 세계 속의 코스피, 세계 속의 한국 증시 한번 볼까요? 대만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시가총액으로 한 400조 정도밖에 안 난다고 네, 해요. 네. 지금 거의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요 지금. 네. 네. 이거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상승 속도를 보면은 한국이 8단계를 올라왔어요. 13위 하다가 지금 7위까지 올라왔는데 그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면에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 그러니까 K 주식시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는 물론 정부가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줬고 건전하게 K 프리미엄으로 가는 환경을 조성해줬는데 그것보다도 기업 실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만뿐 아니라 진짜 선진국 5위 안에 드는 네. 주식시장으로 갈 날도 머지않았다. 한 가지 네.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눈 코스닥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의 좀 아픈 부분이 삼전 닉스가 너무 주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뒤쳐져 있지 않냐. 네. 이제 그게 항상 지적이 되고 있고 너무 이게 집중돼 있다 그런 건데 이거는 전 세계 흐름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미국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네. S&P 500이 아니라 S&P 493이라고 요즘 불러요. 네. S&P 7개가 따로 있고 493은 따로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하는 것처럼 지금 그 AI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르네상스라고 하죠. 이 르네상스 시대가 최소한 삼전 닉스의 주력 사업은 앞으로 한 4, 5년 더 간다. 최소한 2030년까지는 이게 지금 물량이 다 확보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다 했을 때 이러한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글로벌 위상이 저희가 MSCI 지수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선진적이죠. 선진적이죠. 네.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뭐 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대만을 제치는 게 아니라 5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가 이제 그다음 타겟입니다. 자, 가능할 수도 5위권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 증시에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넘었고요. 이제는 제값받기 그 다음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K 증시 코리아 프리미엄 목표에 대해서 그간 강조해 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프리미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또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또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 복귀 계좌라고 하죠. RIA 이 도입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송재경 대표와 함께 최근 이제 환율이 여러 가지 환율 상승의 요인들이 있지만 또 우리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많이 해외로 나간다는 측면도 함께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는다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굳이 미국 증시에 올인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또 돌아온다면 또 환율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뭐 지금도 약간 그런 점은 있었지만 소위 그러니까 고환율, 이 분위기 좋은데 고환율의 주범이 서학개미다. 좀 그러니까 사실 지나놓고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것만이 다는 아닌데 네. 사실은 그건 사실은 매우 작은 부분이었는데 좀 침소봉대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성과, 수익률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작년 올해 워낙 특히 한 1년 사이에 작년에 한 87%, 올해도 지금 최근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100% 올랐습니다. 이미 지금 반년이 안 지났는데 지금 100%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코스피의 랠리인데 아까 우리가 불과 박스피 얘기했던 것이 2024년도까지잖아요. 한 10여 년 동안 미국장은 나홀로 강세를 보였음에도 코스피는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학개미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어쨌든 부가 늘어나면서 돈이 생기면 어느 나라든 돈이 생기면 그 재산을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그런 많은 상황들이 나타났었고요. 우리나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해외로 한동안 꽤 열심히 나갔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보다 한국에 좋은 기업들이 더 많네. 라는 분위기가 분명 만들어지고 있고 연초 이후에 확실히 지금 되돌아오는 서학개미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별로 보면 지금 해외 투자 규모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요? 체크를 해보면. 네. 그래서 작년 그 하반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절대 월별 추석 기간 규모가 때 엄청 많이 나갔잖아요. 그때 작년 추석 때 피크였습니다. 피크였죠. 예. 그 이후로 오히려 나갔다가 좀 물리셨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후로는 국내 증시에 대한 뭐랄까요, 확신, 자신감들이 생기면서 이제 국내에 좀 많이 들어왔다 싶고요. 오히려 최근에 고환율의 주법은 신현송 하는 총재가 얘기하듯이 역외 NDF, 소위 역외 선물한 거래,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 좀 더 컸고 7월 달에 24시간 외환 시장이 오픈되면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삼 교수와 함께는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한국이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딱 제값받기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되죠. 코리아 프리미엄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 좀 챙겨볼까요? 코리아 프리미엄 이 정책이 단기가 지금 뭐 한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단기간의 효과다. 추경을 뭐 확장을 했었고 민간 소비 쿠폰을 나눠줬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유동성이 늘어나가지고 단기적으로 이게 증시도 화랑이 되고 뭐 하는 거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6월 3일 선거 앞두고 예를 들어서 기관들 국민연금을 비롯해가지고 주식 리밸런싱 지금 아직 잡고 있다. 네. 혹시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가고 할 수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두려움이 조장되는 것 같은데 그 삼전 닉스 네. 두 가지 그 두 개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면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90조 정도였어요. 네. 91조. 네. 두 개 합쳐가지고. 합쳐서요? 합쳐서. 올해 영업이익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한 600조 넘을 거라고 그래요. 네. 내년 2027년에는 900조가 넘을 거라고 그래요. 네. 2년 만에 1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삼전 닉스의 영업이익을 이재명 정부가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10배를 올릴 수 있냐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글로벌 이 트렌드에서 나오는 거고 이 반도체 시장에서 나오는 거고 앞으로의 전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이 생태계라고 하죠. 에코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또 하나가 기업, 그다음에 투자자예요. 네. 이 삼박자가 지금 잘 들어맞아가지고 지금 이게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이게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부가 쌓였다 생각을 하니까 또 소비 쿠폰 추경하고 맞물려가지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는 듯하고 일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또 뭐 지방과 서울의 일자리가 동시에 네.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쟁 문제가 있는데 전쟁에도 불구하고 원유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들이 있어가지고 뭐 등등의 원인이 있어서 지금 국내 물가가 CPI가 한 2.5, 2.6%에 네. 잡혀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은 좋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서 큰 흔들림이 없다면 이거는 프리미엄이다. 이거는 프리미엄으로 네. 당연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업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이 좋을 게 한 2년, 3년치가 좋을 게 확정적이죠. 그러면은 네. 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먼저 사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아마도 코리아 프리미엄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증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선진국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시장이었었죠. 실제 우리 국내 대표 기업들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 가치는 해외 경쟁사 대비 너무나 낮아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다음 코리아 제값받기,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의 출발선에 놓여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송재훈 대표님, 지금 우리가 프리미엄을 논하려면 코스피가 한 12,000은 돼야 이제 좀 프리미엄 붙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만시대 12,000 전망도 있기는 하거든요. 만시대도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현재 분위기면 연내는 충분히 연내만.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프리미엄이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만까지가 제값받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나라 지금 올해 내년 ROE가 평균적으로 25에서 28% 되거든요. 물론 삼전 닉스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PBR을 그러니까 지금 장부가 대비 현재 주가가 네.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3배, 3.5배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2.2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일단 여기서 50%를 올라가고 시작을 해야 정상적인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낮은 ROE인데 지금 4.5배, 네 배죠. 예, 네. 4배가 네.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일본은 본다면, 3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만도 사실은 미국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10,000하고 12,000 이게 제가 뭔가 막 펌프질 하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받는다면 한 10,000에서 12,000은 가 있어야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 자체에서 삼전 닉스의 그런 장기 상승,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말씀 주신 대로 담보가 된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쫓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연내 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까지는 코리아 제값받기고요. 한국 제값받기고 한 12,000 이상부터는 우리가 좀 프리미엄.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이 받고 있는 PBR 4배, 4.5배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멘텀 중에 하나로요. 우리 최 교수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게 참 오랜 동안 그간의 모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자, 올 여름에 이제 관찰 리스트라고 하죠. 이 와치 리스트에 한 번 더 도전을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자금 들어오는 사이즈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능성이요? 돼야 되겠죠. 요번에는 네.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숙제 MSCI에 편입되기 위한 숙제 39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중에 25개는 미리 완수를 했고 네. 연말 안에 3개를 더 완수해가지고 70%를 완수해서 이번에 테스트 새로운 그 관찰 리스트 테스트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요. MSCI에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네. 선진국 뭐 또 이머징 마켓 국가적으로 기관들이 투자할 때요. 기관들이 투자할 때 MSCI 그 인덱스에서 배정돼 있는 그 퍼센티지만큼의 국가 인덱스에 투자를 하게끔 돼 네. 있습니다. 예. 이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 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또 다른 뭐 노력을 안 해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 지금보다 정기적으로 아주 진짜 서스테이너블한 네. 그런 주식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목도하고 있는 게 그 채권 지수는 저희가 가입이 됐잖아요. 네, 글로벌 채권 지수에. 월드 네. 그 WGBI인가 뭐 네. 거기에 가입이 되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국내 국채에 계속 외국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투자가 지금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삼각형 중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가 글로벌 트렌드, AI 글로벌 트렌드에서 불어주는 뒷바람. 또 하나는 정책, 그 상법 개정 등등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시장을 아주 건전하게 만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 나머지 하나가 저희가 계속 지금 바라고 있었던 게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인데 요거만 만약에 실현이 된다 하면은 글쎄요. 그 12,000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진짜 이거는 여름 안에도 많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렵습니다. 조금 두려운 게 있고 아니 불과 1년 전에 2770이었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5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늘요. 마늘 5자리 디짓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 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이거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지금 은근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요. 아까 그 7월에 이제 NDF 우리나라 이 환율 시장이 24시간 돌아가게 된 요거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아까도 잘 지적했는데 이렇게 전쟁 나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수출을 보면은 수입이 지금 유가가 이렇게 2배가 올라서 100억 달러를 4월 달에 수입을 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32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결국은 원유 가격 올라가는 것을 반도체 수출로 커버하고도 남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지금 이런 고유가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첫 번째 된 거죠. 이것이 네. 상당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인데도 왜 환율은 고환율이 돼 있지? 이렇게 단단한 지금 경제 환경이 돼 있는데 달러를 엄청 벌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선전덱스가.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 수출 기업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뭐 해외에다가 쟁여놓고 한국에 안 갖고 온다든지 뭐 오해를 받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신현송 총재, 신임 총재가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지금 여괴에서 거래되는 여괴 선물한 외환 거래, 차익 거래로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 올해 전체 지금 1사분기에 600억 달러 거래되는데 우리의 규제를 안 네. 받는 게 200억 달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알겠습니다. 자체가 흔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송정영 대표가 24시간 이야기를 해줬고요. 오늘 이 이벤트도 잠깐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한 종목을 놓고 위아래 2배씩 움직이게 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자, 송 대표님 마치 이게 축복이라도 하듯이 간밤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한 20% 폭등을 했고요. 오늘 삼전 닉스 이 레버리지 ETF 주가도 거의 뭐 폭등세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수급 교란이라는 또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는 위아래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네. 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서 훨씬 더 그러니까 2배, 원래는 내가 100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200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내가 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돈 갖고 나면 남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것을 이제 좋아하고 그것이 마침 오늘 됐는데 상장이 됐는데 또 전날
UBS의 그 마이크론 3배 목표 주가 상승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폭등이죠, 뭐. 예. 예, 이게 전 차트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네. 점을 찍어놨네요, 그냥. 네, 그만큼 지금 국내에서 레버리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삼전 닉스에 대한 수요가 그 사이에 또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더 빠르게 수익률 성과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분명 거기에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다만을 쓰겠습니다. 네. 네, 다만 이것 자체는 양날의 검과 같다. 이게 중간에 내가 들어간 날 어쨌든 중간에 이걸 계속 넣었을 때 중간에 들어간 날 하루 빠지고 혹시 시작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이것 자체의 그러한 아마 우리나라 지금 14만 명이 이거 투자하시려고 미리 선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분들은 아마 그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으셨을 테니까 단기 투자하시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를 잘 고려하시면서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연내 코스피 만 시대를 여는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얻고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해야 될까? 앞으로 남은 숙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우리의 이제 숙제, 과제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더 잘해야 되겠죠. 뭘 더 덧붙일까요? 구윤철 부총리께서요. 3월에는 도쿄에 가시고 4월에는 뉴욕에 가시고 이달에는 런던에서 맞습니다. 대한민국 IR이라는 명목하에 그 굴지의 글로벌 그 IB 대표들 혹은 운용사 대표들 불러다가 저희 지금 한국 시장 주식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해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뭐 이런 뭐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 펀드 여러 가지 펀드들도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조를. 예. 지금 외인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조금 더 아까 그 RIA 네. 뭐 국내 주식 복귀 국내 계좌. 주식 복귀 계좌 말씀도 해주셨는데 물론 중요한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외국의 기관들이 한국 시장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진짜 프리미엄으로 만드는데 주식시장 제일 중요한 역할 같은데 네. 요거를 지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활성화해가지고 이왕이면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지금 부총리가 이러고 다닌다는 거를 네. 조금 더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도 해주시고 네. 언론 공개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뭐 지방 다니시면서 설명을 할 때 생중계로 하듯이 네. 가끔씩은 이런 것들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외국에도 좀 더 홍보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는 반도체와 비반도체주로 나눠집니다. 네. 그만큼 소외받는 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결국은 기본적인 것은 배당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잘 나가는 거는 어차피 주마가편 잘 나가게 하고 그 사이에 지금 최근 들어서 소외받고 있는 나머지 분야 종목들이 다시 정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북돋고 또 실제로 이미 상법 개정은 다 끝났지만 나머지 소위 주가 억누리 방지법 같은 걸 또 빨리 도입하면서 예. 나머지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정삼영 태제대학교 비즈니스 학부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